시작된 거야? 네, 눌렀어요. 아, 눌렀다고? 이게 바로 이 카메라가 한 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편집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그냥 삭제될 수도 있고 지금 찍는 영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우리 인생처럼. 예. 원래 오늘 뭐 그 창업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올해 저희 봉코리아 채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올해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제품을 만들어서 뭐 기획해서 만들고 또 시장에 판매해보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이제 지금 이 오목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유튜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나한테 배워라 아니면 이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가지고 다 너 잘못이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당신이 내 채널 안 봐서 그런 거야 자기 개발 안 해서 그래 받아 적어 책 읽어 글 써 내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 난 그거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라니까.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쓰고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본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성공으로 가느냐? 아우 진짜 개뿔 뜯어먹는 소리 같아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독서를 하고 글을 쓰게끔 만들고 자기 채널을 구독하게 만들고 또는 자기가 놓아둔 덫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낚시를 할 때도 미끼를 달아서 낚시를 하는데 떡밥을 뿌려요. 떡밥은 내 거예요. 내 돈이라니까. 돈 주고 사온 떡밥 뭐 사람이 먹어도 되는 떡밥을 내가 낚싯대를 들이올 그 위치로 떡밥을 던져. 그럼 떡밥이 쫙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진짜 거기 낚싯바늘을 턱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 떡밥의 가치보다는 여기 걸릴 돔이라든지 뭐 우럭, 광어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 떡밥을 뿌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해서 바다에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딱 내가 나한테 걸리기 쉬운 그 포지션에다가 떡밥을 탁 뿌려. 그 포지션에다가 쫙. 말은 바다에 뿌린다 그러지. 누구나 내 얘기를 들으세요. 누구나 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서 떡밥을 뿌리는데 사실은 정확한 타겟이 있는 거지. 예. 그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탁 떡밥 뿌린 다음에 낚싯대를 딱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수가 보이는 거야. 수가 보입니다. 그 지금 막 유튜브 채널에서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성장 채널, 돈 버는 채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하면 뭐 유튜브가 성공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고 돈을 버니 많이 너무 많거든. 넘쳐나. 근데 그 본질을 피하고 있는 거야, 걔들은.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로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지 진짜가 없다니까. 돈 버는 기술이나 이 프로세스가 없다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게 핵심인데 그냥 떡밥을 막 뿌려가지고 혹하는 사람도 있거든. 쟤한테 수업 들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수업을 100명이 들었어요. 어떤 이제 창업 강의라든지 되게 좀 돈 버는데 유명한 유튜버가 100명한테 강의를 했단 말이지. 응? 강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이 좀 커졌다는 거 아시겠죠? 뭐가 살짝 극절하세요? 모르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아무튼 여튼간에 예, 뜬금없이 지금 배를 가리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숨쉬겠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100명의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 거죠. 그 100명의 수강생들이 있으면 그 수강생들 중에 성공하는 애가 서너 명이 나와요. 뭐 매출 10억, 30억, 100억까지 심지어 강의한 사람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지. 한 명 정도가. 그러면 그 강의를 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강의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나다니다 학원 있죠. 무슨 수학학원, 영어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 몇 명 이렇게 붙여놨다고. 서울대 누구누구, 뭐 연세대 누구누구 이렇게 학원에. 그럼 그 학원 다녀서 걔들이 서울대 간 거냐고. 아니라니까. 걔들은 그 학원 아니고 다른 학원 가도 서울연고대 가고 심지어 학원을 안 다녔어도 서울연고대를 가요. 그냥 그 걔들이 서울연고대 갈 애들인 거였던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냅뒀어도 100억 부자가 됐다니까. 원래 성공할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중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해 갔어요? 네. 대리님이 이해 못하면은 아무도 아니.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이제 마케팅에 이용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유튜버에는 다 그런 마케팅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왜 개소리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성공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공 인자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모릅니다. 그거 판별하면 뭐 혈액 검사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심리학 검사를 거야? MBTI를 할 거야?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준이 모호하기도 한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없어요. 프로토콜도 없고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성공하는 공식을 따라하면 성공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 공식이 있겠지, 성공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창업을 했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든 쿠팡이든 뭐 제품을 만들었든 뭘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뭐 비법이 있을 거다. 그 비법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 나선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불로초가 있어요? 없죠. 진시황은 심지어 수은에 중독돼서 요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니까요. 성공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세상에 나왔겠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 그걸 든 사람 모두 100% 성공을 해야죠. 개 중에서 뭐 한두 명만 성공한다니까. 성공의 공식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헛물 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앞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라든지 뭐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항의 기술 정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그 바다, 대양 위에서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갔을 때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겠죠. 실패를 통해서 노하우들이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갑니다. 그렇게 터득해 나갔을 때 물고기 떼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살기 좋은 그 섬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창업자분들이 막 너무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되듯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 퍼스널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인스타, 블로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유튜브라든지 그죠? 뭐 페이스북도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뭔지, 제품이 뭔지,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 제품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대상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 뭐 지식 산업이든 제품이든 그거를 이제 누군가 어느 특정 집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집단들에게 이걸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 집단들이 주로 쓰는 툴이 있습니다. SNS. 그리고 그 집단들이 또 좋아하게 될 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집단들이 인스타를 좋아하면 인스타를 공략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본인 인스타에 능숙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이제 인원이 돼야지 인스타 인플루언서한테 제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제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제 그 대상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본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요럴 때는 그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를 세팅하고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큰 돈 안 들이더라도 무료 오픈되어 있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은 할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공략할 때 보통 막 이거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대도 다르고요, 제품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저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공식이 아닌 거예요.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사람들도 그 방식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거나 이 사람은 수십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방식으로 했는데 그럼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진입장벽도 공고히 하되 방어를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회에 필요한 소명의식도 약간 있어야 됩니다.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어내면 어떤 트렌드를 쫓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대와 세월과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서 괜찮죠. 이런 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뭐 마케팅하는 법을 배운다, 뭐 이상한 마케팅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브랜딩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씨앗이 뿌려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씨앗을 뿌려놨을 때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게 발화를 합니다. 발화한 다음에 그냥 냅두면 됩니까?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을 단순하게 봤을 때 그 영화 미나리 아시죠? 미나리, 그다음 상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사과나무 같은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몇 달 키워서 뜯어먹는 배추, 미나리, 상추 같은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사과나무 같은 사업을 하고 싶죠. 관리를 잘하면 매년 사과가 열릴 것이고 더 커질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은 엄청 크게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릴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런 엄청난 과실들이. 사과 하나가 배추 한 단이랑 가격 비싸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수천 개 열리는 사과나무를 가지는 게 핵심이지, 맨날 그 빨리 자란다고 해서 배추나 상추나, 배추 상추는 아무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는 아무나 못 키워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의 아이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자, 똑같이 씨앗이 발화되는 건 똑같아요. 뭐 상추 씨앗 발화되는 거나 사과나무 씨앗 발화되는 거나 새싹일 때는 모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상추가 되고 얘는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기획 단계부터 나는 사과나무를 만들 거야,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라고 씨앗 안에 DNA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상추 심어서 거기서 발화가 됐는데 배추 심고 미나리 했잖아요. 미나리가 발화돼 가지고 사과나무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고민을 할 때 무조건 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렇게 하시고 미나리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나리는 빨리 결과가 나요. 석 달만 키우면 뜯어 먹을 수 있다니까요. 배추도 마찬가지,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3, 4개월 키워서 뜯어서 먹고 그냥 매년 그렇게 키우실래요? 상추 키웠다가 미나리 키웠다가
매년 그 똑같은 그 짓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먹고 삽니까? 안 되죠. 사과나무는 1년 만에 안 큽니다. 최소한 사과 과실이 열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근데 한 5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하겠죠. 키운다고. 5년 뒤에 과실이 열렸어요. 이미 그때 과실이 한 3, 40개 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씨앗에서 사과가 한 2, 30개, 3, 40개 열렸죠? 이게 상추 이거 몇 년, 1년에 막 수십 개 키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여러분은 아주 지속 가능성 있게 행복하게 되겠죠? 그때 사과나무에서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과 직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옆에 배나무 하나 심고, 예, 그 옆에 뭐 무화과 나무 하나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과일상이 있어요. 옆에 그 큰 과일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잘 못 심어요. 예. 자기 아버지한테 과수원을 받았는데 사과나무가 없는가. 근데 자기가 큰 과일집을 운영을 해. 예? 과일상회를. 근데 이 사과나무만 있으면 돼. 근데 맨날 여기 사가야 되는 거야. 아, 사과나무만 있으면 완벽한데.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원래는 한 10억 정도 하는데 얘가 웃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되나? 이것만 가면 이제 완벽해지니까. 그러면 이걸 한 30억에 사갑니다. 10억쯤 가치 있는데 두세 배 더 주고 웃돈 주고 사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완벽한 과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3년에서 5년 그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포지션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포지션이 약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업체는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큰 그 업체들은 작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작은데 탄탄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인수해 가면서 커졌어요. 로레알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티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열사가 100개가 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인수를 했겠어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포지션, 내가 가지지 못한 지역, 나라의 그 포지션, 그런 것들만 다 인수를 한 거예요. 내가 강점 있고 내가 잘하는 업체 인수 절대 안 했습니다. 완전 이해가셨죠? 그래서 창업자들은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시면서 난 사과나무만 해가지고 언제 과수원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팔고 또 배 또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배나무도 더 키워서 또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서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과나무나 이 과실수들을 또 유통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 전문가니까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이 가격 나옵니다. 딱 보면 견적 나와요. 그러면 이 과실들이 또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특히 막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그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유통회사예요. 부품들 딴 데서 다 만들어요. 2차 밴드, 3차 밴드, 1차 밴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조립만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뭐합니까? 글로비스란 거 만들어갖고 거기 부품 통과되면서 수익률 막 엄청 받아먹죠. 그럼 현대자동차만 그렇게 할까요? 삼성 안 그렇게 할까요? 하나 안 그렇게 할까요? 롯데 안 할까요? 롯데는 더 하죠. 자, 신세계 그렇게 안 합니까?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화장품 회사들 중에 뭐 아모레퍼시 그렇게 안 할까요? 합니다. 한국콜만 그렇게 안 해요? 합니다. 유통회사들 다 있습니다. 중간에 뭐 뽀찌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실컷 다 만든 거 여기 통과하면서 수익만 남기는 회사 다 만들어놨어요. 유통회사를.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멀리 갔죠. 근데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코리아 채널은 일단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한 5년 지금 은퇴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파이어 할 만큼 되니까요. 네, 근데 그래도 할 일도 없고 또 사업도 재밌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신제품들 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거의 쿠키 영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레드 라인이라고 해서 피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저희가 출시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제 뭐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애들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됐다 보니까 이게 피부 트러블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안정화하는 빨리 개선시키는 레드 라인을 출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디워시라든지 샴푸라든지 업그레이드해서 시대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을 올 한 5월이나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공유를 뭐 제2의 본코리아, 제2의 이진행 여러분, 보고 계신 여러분, 예, 당신 너 너라고 하면 안 되나? 저기요, 너 이렇게, 예, 거기요, 거 보고 계신 그분, 아, 보이네. 숨지 말고 뭘 뒤를 돌아봐. 당신만의 당신. 지금 저희 PD가 숨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용기 가지시고 됩니다. 돼요. 예. 확신을 가지시고 하여튼 가시면 돼요. 지치지 마시고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대신에 내 자신도 도움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 제품도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도움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공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씨앗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나무를 키워야 된다. 근데 그때 2, 3년간 돈이 없어요. 사과가 안 열리는데 뭐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스벨리 구간을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악물고 버텨내셔야 한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이 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이 땅을, 예? 제2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갔다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여기 있으면 요게 데스벨리에요. 이게 순손실만 일어나는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자기 자신의 시간이 축내지고요. 자기가 가진 자본이 무지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굉장히 슬픈 구간이에요. 근데 그때를 굉장히 탄탄하게 튼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집 앞에 산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회사 직원들 잡시 보고 나와서 여기 문수산 막 올라가고요. 돈 안 들잖아요. 1시간 반 2시간인데 걸어서 올라가고, 천성산도 올라가고. 그 당시에는 산을 좀 많이 갔었어요. 운동도 되고 일단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데시스밸리 그 2, 3년 이 구간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취감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패배감, 실패만 존재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라도 올라가면 꼭대기를 밟았다는 성취감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안 쭈그러져 있고 그래도 뭐 가서 내 몸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요. 단 하나의 성취감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실패하고 늘상 쭈그러져 있고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행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이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세상 사람들한테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자기 확신도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3년 뒤, 5년 뒤에 사과나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 컨설팅하고 30억에 엑시트 하신 분 댓글 다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때 몇 번 했었는데 하여튼 브랜딩을 해서 엑시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엑시까지 성공시킨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엑시트를 엑시트 안 합니다. 기업 가치가 엄청 높더라도 지금 재밌어요. 본코리아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창업자분들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구독자가 많은 채널보다는 한 분의 구독자라도 뭔가 좀 영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또 제 채널 덕분에 또는 제 채널이 약간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간히 올리고
또 기업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 라이브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 PD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뭐 저녁 시간이 편하시죠? 예, 라이브를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도 띄우고요. 네, 여튼 오늘도 막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뭐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 되면 되니까 예, 좋아요 단 한 분이라도 달리게 되면은 조회수가 뭐 원래 뭐 제가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요. 뭐 1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하가 나오면 가슴은 아프겠지만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왜?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자주 뵙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이런 것들 좀 기획하고 고민하느라고 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네. 근데 아마 조만간 내일 제 생일이거든요. 1월 31일. 뭐 선물은 됐고요. 네, 2월 달부터는 조금 짬을 내서 그래도 월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밤 되시고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편집해서 잘릴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의 운명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 영상이 올라온 걸 보시게 된다면 행운인지 아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에이. 끝!